네, 안녕하세요. 노다지증권방송 한희태입니다. 오늘 금일 공개 강의는 예, CB하고 BW 행사인데요. 최근에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식 공부하시다 보면, 입문하시다 보면 CB 발행이나 뭐 BW 발행해가지고 공지가 계속 나오고, 공시가 계속 나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좀 예, 조금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CB와 B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내가 투자하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향후 방향 그리고 내 현재 보유가액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돈이 없다 보면은 은행 은행에다도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예,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투명하게.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12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12, 12. 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죠. A 회사가 있어요. A 회사. 근데 돈이 갑자기 20억이 필요한 상황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돈이 필요해요. A 회사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A 회사는 채권을 발행을 해요. A 회사가 20억을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는 만기 이자로 5% 이자를 내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서 그 전에 이 채권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채권이 뭐냐? 뭐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차용증서 같은 거예요. 차용증서인데, 예, 어, 이 차용증서를 예,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용증서인데 그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끔 증권회사로부터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차용 증서라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20억이 필요한 때 3년 이자 만기로 3년 5% 이자 만기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 채권을 사겠죠. 돈이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채권 투자자가 이제 20억을 A회사한테 빌려주고 3년 후에 20억을 받고 플러스 20억 이자를 받게 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 투자자는. 보통은 뭐 어떤 걸 채권 투자자라고 말을 하냐면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채업자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들로 이해를 하면 사채업자나 뭐 1금융, 2금융, 뭐 3금융, 4금융 그런 거 노출되어 있잖아요. 한 3, 4금융 정도의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투자금 증권회사나 이런 회사들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A 회사를 예. 아무래도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어쨌든 간에 빌려주고 20억에 대한 이자 1억을 이자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게 CB라는 건 채권은 채권인데 이런 기능이 하나가 또 채권은 채권인데 이런 기능이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하게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A 회사 주식이 3년 후에 올랐다. 올랐다 했을 때는 채권 발행 기준으로 좀 더 싼 가격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냥 내렸다. 3년 후에 주가가 떨어져 있어. 그럼 그냥 현금으로 채권에 대한 20억을 받고 플러스 1억 이자에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투자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CB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BW를 좀 알아보죠. 뭐가 다르냐? BW랑 CB랑 비슷한 내용인데 채권은 채권인데 BW는 뭐냐? BW는 채권은 그대로 보유해요. 보유하고 주식을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새로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은 채권대로 만기 때까지 가져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행사가 BW 행사한 그 행사가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은 주식을 현재가가 아니라 행사가에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BW 발행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행사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주식이 15,0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이제 만기 기준이잖아요. 얘는 12는. 근데 얘는 중간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중간에 주식의 주가가 15,000원이고 행사가 10,000원이었으면은 행사가의 주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15,000원짜리 주식을 얘는 10,000원에 사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되는 거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하는 그 인수권, 신주 인수권이니까요. 이거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은 다음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은 다음에 시장에 되파는 다음에 수익을 시세 차익을 챙긴다. 만기 때 채권하고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채권은 채권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져가요. 20억에 대한 채권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자 표면 이자율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자는 이자율도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주식을 언제든지 주식이 올라갔을 때에 대해서는 이거 BW 발행할 때의 발행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높을 때에는 그 주식을 또 인수할 수 있는 인수권까지 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채권 보유하고요. 채권 보유하고요. 그리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권을 받는데 이게 주가가 높을 경우 주가가 발행가보다 높을 경우에 인수권을 통해서 주식으로 받은 다음에 시세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뭐 그러고 플러스 이자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CB가 좋을까요? BW가 좋을까요? 당연히 CB가 좋은 거예요.
예, 12가 좋은 거고. 대신에 이거는 표면 이자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12보다 낮고, 예, 낮다. 예,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거 또 한이트 얼굴을 또 그냥 계속 비추느냐고. 네, 이게 안 나왔네요. 외국차 내용이.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 CB가 있었고, 예, 그래서 A라는 회사가 20억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20억을 예, 예, 빌리는데 3년 만기로 5%의 이자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여기서 채권이란 차용증서인데 차용증서를 투자자끼리 이제 유가증권으로 증권 형태로 팔 수 있게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차용증서라는 거, 채권이란. 예. 그리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 투자자가 있는데 채권 투자자는 보통 사채업자나 3, 4금융 정도의 예, 금융권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고 20억을 AS한테 이제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원금 20억 플러스 3년 만기 이자 5% 만기 이자 20억의 이자가 1억 이자 수익을 낸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데 대신에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채권을 예,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예, 채권을 CB라고 한다. 예, 일반 채권과 다른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주식이 올랐다고 했을 때는 채권 발행 기준으로 예, 싼 가격에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올랐으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또 CS 차익이 생기겠죠. 3년 후에 내리면 현금으로 내리면 뭐 채권에 대한 채권 그 기준만 빌려준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억을 받아오고 1억이라는 이자만 받으면 그냥 끝인 거죠. 예. 이게 이제 10이고 UW라는 거는 채권은 채권대로 보유하되 예.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를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주식을 받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을 새로 신주로 받을 수 있는 인수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그 시비 발행가액보다 만약에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는 거예요. 얘는 만기 기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시비는 얘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주식의 이제 주가가 높아지면은 주식을 전환해가지고 행사가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 나는 걸 챙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채권은 만기 때까지 보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억에 대한 빌려주는 거에 대한 채권은 가지고 있고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권으로 받는 거죠. 인수권. 예. 인수권으로 받는 거예요. 화면이 너무 작네요. 그래서 아무튼 채권은 채권대로 보유하고 신주 인수권으로 받아서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예, 전환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내 표면 이자율은 뭐 12보다 조금 낮으냐 못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 채권 투자자가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주식이 올랐을 때 뭐 오른 대로 시세 차익을 또 더 챙기고 그러니까 어떤 근데 왜 그런 선택권을까지 주면서 그냥 은행이면 은행대로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되지 왜 CB나 이런 BW를
그런 선택권까지 주면서 투자자들한테 발행을 하냐. 왜 그렇게 발행을 하냐. 이제 아마 돈, 신용되면 돈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CB나, BW를 발행하는 회사, 발행하는 기업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에서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낮아가지고 일반 회사채를 못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회사의 어떤 신용을 평가하고 평점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상적인 그 금융 거래는, 일반 회사채로는, 예, 발행이 조금, 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예, 이런 선택권을 줄 테니 우리 회사에게 돈을 빌려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빌리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일반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있잖아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예, 자금 조달을 할 때 여의치 않을 때 또 이 CB나 BW를 자주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상증자하고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 BW 발행을 했어요. 근데 전환 행사가액을 이제 낮게 책정해가지고 주가 하락이나 이제 감자 같은 이제 자본이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됐다 치자고요. 주가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장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올라갈 건지, 아니,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적어도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나 뭐 감자 같은 뭐 이런 자본이 감소될 때, 얘네는, 리픽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인수 가격가를 조정을 하거나 전환가나 인수 가격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주식수를 또, 인수 가격이나 주식수를 조정하게 해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자본 상태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는 옵션을 주는 거죠. 그런 옵션을 이미 이제 어떤 이런 CBPW 발행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들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건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보다는 자본 조달이 좀 쉽다는 점에서 CB랑 BW를 좀 많이 자주 발행을 하는 편이고요. 발행을 하는 기업들은. 그리고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투자로서의 어떤 옵션들을 주고 어떤 또 수익 면에서의 어떤 이런 선택권까지 주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CB랑 BW를 발행을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옵션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또 일반 투자자는 그 어떤 주가의 하락이나 감자 뭐 이런 거를 방어해주는 보장해주는 주가 방어를 위한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채권 보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금 플러스 주식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A 회사는
일반 사채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발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은 예, 돈을 빌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A회사에다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은 예, BW나 CB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했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 정도로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CB랑 BW를 발행을 했을 때 호재냐 악재냐 이걸 내용을 따져봐야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B나 BW는 그 회사가 일반 금융권으로 기업 금융권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어떤 다양한 선택권까지 주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상황이 되고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돈 없다. 예, 자본에 대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돈 없다 하고 공시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해서 악재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단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장 설비 증축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반드시 CB, BW 발행이 언제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CB 행사가 있었는지, BW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행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보는 이제 BW, CB, BW 체크포인트 이제 매수를 할 때 이게 발행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행사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지 이런 거를 이제 이 행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체크 포인트는 발행가액에 주식을 해야 되고요. 주식을 해야 되고, 왜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 중에 감자나 주가 자본 감소에 대한 따르는 예, 원금을 예를 들어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발행가액을 변경을 하고 뭐 주식 수를 변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BW랑 CB의 행사가액을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는 A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발행가액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발행가액 기준으로 주가 방어를 얘네는 주가 방어를 하게 되어 있다. 요거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CB 뭐 1,000원의 발행가액을 제시를 했을 때 그죠? 여기서 제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뭐 슈퍼개미들이 있잖아요. 슈퍼개미들. 우리나라에 5인방이 있다고 하죠. 슈퍼개미 5인방 중에는 이런 CB나 BW 행사에 대한 발행가액 제가 말하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CBBW에 대한 이 발행가액은 주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금액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시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시겠죠. 이해하셔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CBBW 관련해가지고 뭐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생소한 말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런 걸 한번 좀 더 보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 그래서 뭐 그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모, 사모 CB, 사모 BW 뭐 이런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투자자를 모을 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다수한테 하면은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방식이 아니고 매입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CBBW도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공모. 투자자들을 모으는 형태인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 행사를 공시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아니고 매입자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를 사무실 사무 BW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모 형태가 아니고요. 직접 자금 조달하거나 특정인이거나 아니면 기관 같은 3자한테 이미 배정을 하고 회사는 배정을 하는 형태인 거예요. 3자 배정이죠. 3자 배정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A 회사한테는 뭐가 되냐 발행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투자자들을 모으는 투자 설명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비용들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A 회사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발행인을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행 신고, 세금 신고라던가 서류 절차들이 있겠죠.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3자 배정일 때. 그래서 이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우리 사모, 우리 CB, 사모 BW, 사모 CB 뭐 이렇게 해서 3자 배정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뭐 지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금융권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을 많이 또 섭외를 또 해놓는 경우도 있죠. 짜고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정도 선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예 시비 나올 때마다 몰라가지고 막 절절 맬게 아니고 얘가 이번에 얼마가 필요로 한데 이런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려고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에 조금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행가액 행사가액을 좀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선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오늘의 강의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뭔가 좀 자잘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초보 때처럼 모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매수 매도 뭐 이런 것만 예, 올라갈 것 같은 종목만 막 투자하고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 전반에 걸친 거, 그리고 증시 전반에 걸친 것들을 이런 어떤 자잘한 어떤 어, 파트를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좀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두루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서 강좌는 계속 틈틈이 준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 예, 저도 이제 또 일부는 또뭐 찾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모르는 또 내용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뭘 또 정립시키는 데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노다지 한이태였습니다.